그 청량고랑 같이 치는 범위 있지. 그거 하면 9시가 넘을 줄 알았어. 그럼 저희는 그러니까 그래서 야 그럼 이거 우리 휘경 나머지 어떡하지? 토요일 9시 불러야 되겠다. 나는 이제 여기까지 마음을 먹고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지금. 그쵸? 기적을 행한 거고요. 집 갈 때 그 서로 친구들한테요 잘 갔나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알겠죠? 왜냐면 이상한데 늘어져 있을 수 있어요. 쌤 그 20대 처음 사귀었던 남친 얘기 안 했습니까? 걔랑 왜 헤어졌나? 그 친구가 술 먹고 인형 뽑기 기계 위에 누워있는 걸 보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날 바로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데 누워있으면 안 되니까 서로 집에 잘 들어갔나 확인해 해주세요. 알겠죠? 자, 바로 갑니다. 이제 5찜은 순식간에 해버릴 테니까 따라오세요. 자, 주제 말합니다. 여러분들 17번 지문 말할 거고요. 자, 주제 말합니다. 무슨 오류? 중에 오류. 무슨 오류? 확률 벌충의 오류. 자, 간단하게 먼저 설명할게. 동전을 던지기를 할 거야. 앞면 던질까 뒷면 던질까? 확률은 몇 대 몇이야? 50대 50이야. 근데 이 50대 50이라고 하는 게 내가 지금 앞면이 나왔으면 두 번째는 뒷면이 나온다에 50대 50입니까? 전체로 따졌을 때 50대 50입니까? 다시. 이 50대 50이라는 개념이 지금 앞면이면 그 다음은 뒷면일 거야 이 얘기야? 아니면 100번 던졌을 때 50대 50이라는 얘기야? 후자인 거지. 그치? 근데 여기서 우리는 50대 50이라는 상황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앞면이면 그 다음은 뒷면일 거야 라고 확신한답니다. 그걸 무슨 오류라고 불러? 확률 벌충 오류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하고 있는 클래식 미스테이크, 아주 실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실수는 일반적인 오류를 설명할 때 쓰는 말이고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연이라고 하는 게 대절이야를 보장할 거다라고 생각한답니다. 자연이 뭘 보장하냐면 진짜 결과가 이론적인 확률과 맞을 거라고요. 그 말은 여기서 얘들아 이론적 확률은 동전의 앞뒷면은 5대 5일 거야. 그게 이론적 확률이야. 그리고 실제 결과는 내가 지금 10번을 던질 건데 5번 앞면, 5번 뒷면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두 가지가 우리는 뭐 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맞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그 앞에 quickly가 더 중요해. 빠르게 일치할 거래. 빠르게라는 건 원래 동전의 앞뒷면 50대 50은요 100번도 아닐 겁니다. 거의 1000번, 10,000번으로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 5대 5가 드러날 뭐라요? 확률이 높은 거잖아. 그치? 왜냐면 10번 던졌을 때 10번도 앞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빠르게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빠르게 맞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의미는 몇 번 하지 않아도 오 진짜 괜찮네. 이거 충전기 때문이었구나. 이상적인 확률과 같은 결과가 나올 거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 말 이해되면 끄덕해볼까 또? 괜찮아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쌤이 밑에다가 해석에다 밑줄을 쳐놨어. 이론적 확률과 빠르게 일치하게 만들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무슨 오류를 범한다? 확률 벌충의 오류를 범한다. 이런 말인 거야. 자, 다음 거 한번 가볼게. 예시인데요. We all know that. 우린 모두 알고 있어요. 뭘 아냐면 동전 뒤집기라고 하는 건 비슷하다고. 앞면 나올지 뒷면 나올지. 이건 누구나 알고 있다고. 그리고 만약에 엄청나게 많이 코인을 던질 거야. 10,000번을 던질 거야. 그럼 그 비율은 50%에 가까울 거라는 걸 안다고. 이거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걸 뭐까지 과도하게 생각하냐면 하지만 우린 이런 실수를 범하는 거야. 이걸 알고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실수를 범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앞면이 3번 나왔어. inner low 하면 연속해서야. 연속해서 앞면 3번 나왔어. 그 다음은 어디다 걸래? 뒷면이겠지 라고 착각한다는 거지. 너무 확신한다는 거지. 다음번에는 뒷면일 거라고. 그리고 그게 앞면이 나올 확률보다 크다고. 되나요? 그럼 이 옛 이하의 내용이 바로 확률 벌충의 오류가 되겠네요.
우리는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However, 하지만 이라는 건 실제 결과라고 봅시다. 하지만 코인은 기억이 없거든요. 밑줄. 선생님 여기서 코인은 기억력이 없다라는 함의를 보시면 직전의 결과와 무관한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야. 직전에 앞면이 나왔든 뒷면이 나왔든 그 다음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 그 동전은 either 둘 중 하나일 거야. 50%의 확률로 앞면 나올 수도 있고 뒷면 나올 수도 있고 똑같은 거야. 근데 직전에 따라 그 다음도 이럴 거야 라고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야. 완전 이해되죠 이제? 다음 거 더 갈게요. 이 편견은 또 발견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이 반복적 일을 수행할 때도 발견이 돼. 반복적. Judge ruling a request for blah blah. 야 우리가 망명 신청을 했을 때 그걸 내리는 판사랍니다. 자 여기다 쓸게요. 망명에 대한 요청입니다. 그걸 재판하고 있는 판사도 그렇고요. 은행에서 크레딧, 그 신용카드나 대출금 같은 걸 승인해주는 대출금 오피서, 관리자. 그럼 막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저 사람은 뺀지 맞았네. 그럼 나는 되겠지? 이제 이런 식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거죠. 베이스볼 엠파이어, 베이스볼, 두산, 컬링 스트라이크 하고 있고요. All tend to, 이 모든 전문가들은요. 대절이야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의 recent decision, 이전에 최근의 결정을 compensate, 벌충하는 결과를 내려요. 자 밑에 번역 뭐라고 돼 있어? 벌충. 근데 원래 compensate는 뜻이 뭐야? 보상, 보완이잖아. 그럼 보상이라는 건 앞에 앞면 나왔으니 보상되는 결과로 뭐가 나올 거야? 뒷면이 나올 거야. 앞에 A가 나왔으니 반대의 B가 나올 거야. 그렇게 벌충하는 오류를 범한답니다. 그럼 여기도 우리가 밑줄 한번 쭉 쳐줄까요? 치시고 이게 우리가 범하는 오류인 거죠. In other words, 다시 한번 말할게요. A decision one way. 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한쪽 방향의 결정은 more likely, 그럴듯합니다. If the preceding decision, 앞서는 의사결정이 opposite, 다른 방향일 때 이 방향이 가능할 것 같아요. 쌤 이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요. 앞면은 나올 것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벌어진 사건이 뒷면일 때요. 이해돼요? 5대5의 확률일 때 앞에가 앞면이었다면 그 다음은 뭐가 나올 거라고? 뒷면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되세요? 그럼 결국 이 more likely에 담긴 의미는 또다시 똑같은 말. 벌충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약간 이해되면 끄덕 한번 해볼까요? 네, 요게 그나마 좀 까다로운 거 같고요. 자, 21번 가보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주제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뭐에 따른? 연령에 따른. 조금만. 뭐에 따른? 연령에 따른 무슨 발달? 신체 발달. 무슨 발달? 심리 발달이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들 미리 생각합시다. 신체는 연령에 따라서 좋아질 수는 없죠. 관리를 잘해서 그 나이 때보다 좀 좋을 뿐이지 쇠퇴곡선을 겪는 건 맞잖아. 맞죠? 반면에 심리라고 하는 건 어떨까? 마냥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 예를 들면 굉장히 현명한 할머니나 할아버지분들 보면 젊은 사람들은 불안하게 사는데 그분들은 더 득도한 상태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 그럼 신체적 발달은 너야 벌써 나이가 들에 따라서 좋아졌다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반면에 심리적 발달은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수도 있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게 읽어버릴게요. 공통점과 차이점이라 parallel이 공통점, difference가 차이점으로 반대말이야.
개인의 개념에서 심리적인 발달과 신체적인 발달은 공통점이 있는데 뭐라는 점에서 그러냐면 나이에 관련하여서 성숙의 과정이 벌어진다는 점은 같다. 신체 발달이든 심리 발달이든 나이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같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 밑줄 쳐주는 건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 과정이다. 이건 같다. 이해되십니까? 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심리적 발달이라고 하는 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평생에 걸쳐서 혹은 더 많은 부분으로 지속될 수 있다. 그럼 밑줄 들어가야 되는 건 심리적 발달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 이게 차이지. 자, 그럼 이걸 설명하기 위해 신체적 발달과 심리적 발달이 이런 공통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와 달리 심리적 발달은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한 번 더 갈 거거든. 만약에 너가 그래프 피지컬의 디벨롭먼트를 그래프로 그려보자. 그럼 이거는 거꾸로 된 뭐일 것 같다. U일 것 같다 이 말이야. 그럼 내가 신체가 발달한다라고 하는 거 아마 이런 느낌이야. 쌤 이렇게 U면 어떤 말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몸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아니라 좋아지다가 어느 순간 뭐한다? 꺾인다. 이 U자를 말하는 거야. 이때 신체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건 mature, 성숙은 하긴 해. 피크 지점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뭐 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다시 상승은 일어나진 않아. 예를 들면 심리적인 발달 또한 decline, 뭐 할 수 있어? 떨어질 수 있어. 나이와 관련되는 cortical thinning 이라고 하는 건 외피 세선화라고 번역이 되는데 대뇌 피질이 얇아진다는 거 그냥 뇌가 나이 드니 좀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봅시다. 물론 그럴 수 있다고요. 맞죠? 공통점이에요. 하지만 spirituality, 영성, wisdom, 지혜야. 그러니까 이 또한 나의 정신적 측면인데 이 정신적인 측면들은 may build unto death, 언제까지? 죽음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쌓여갈 수 있어. 그럼 이건 발달이 지속되는 부분도 있어. 그래서 아마도 make up for, 얘는 보완하다예요. 뭘 보완해낼 수 있는 거냐면 신체적으로 놓치는 부분, 상실되는 부분들을 make up for, 보완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럼 얘들아, 요 말 듣고 이거 맞나 아닌가 맞춰봐. 심리적인 발달은 늘 나이가 들매도 지속된다. 이러면 O야 X야? X야. 심리적 발달도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것과 같이 나이에 따라 저하되기도 해. 하지만 스피리추얼리티라는 개념과 wisdom 같은 심리적인 건 계속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다음 문장 가볼게요. 정말로 일부 연구를 봤더니 대절이야라는 게 들어갔는데 전반적인 웰빙 말이야. 컴마 이렇게 묶이는 거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요인들을 결합한 거지. 걔는 사람들이 well, 나 잘 살고 있네 라고 느끼게 만드는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요인들을 결합했을 때 그걸 전반적인 웰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몸도 마음도 건강하다 이런 말이야. 이 전반적 웰빙은요, tend to fall, 떨어지곤 해요. in the middle age, 언제? 중년이 되면 좀 떨어져요. before, 그 전에 rising again, old age, 노년으로 들어가면 다시 올라가요. 쉽게 번역해 줄게. 노년으로 들어갔을 때 다시 올라가기 전에는 중년에 뭐하긴 하지만 떨어지긴 하지만 그럼 바꿔 말하면 중년에 떨어지지만 노년이 되면 다시 뭐해져요? 올라가요. 이 말인 거죠? 중년에는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올라가요. 노년에 들어가면 다시 올라가요. It is a testament. 이건 바로 입증해내는 겁니다. To the power and possibility of a lifelong psychological development. 밑줄 쫙.
바로 이게 신체적 발달과 심리적이라고 쓸게. 심리적 발달의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인 거지? 바로 이겁니다. 뭐 하는 게요? 심지어 우리의 몸이 디미니시드 뭐 되고 있을 때도 감소, 쇠퇴되고 있을 때도요. 주관적인 웰빙이라고 하는 건 임프루브 뭐 될 수 있어요? 개선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주관적 웰빙인 거거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주관적 웰빙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신체의 노화라고 표현해 볼게.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나이가 들면 내 키는 뭐해? 줄어. 내 힘은 뭐해? 줄어. 이게 물리적으로 나이 드니까 신체가 뭐돼? 노화돼. 이건 어쩔 수 없어. 얼굴에 주름 생기는 거. 근데 이 신체적인 노화와는 별개로 주관적인 심리적 발달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돼요? 그리고 그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 그래서 주관적이다 라고 썼겠죠. 오케이. 잘하셨고요. 자, 바로 23번 갑니다. 얘는 아주 쉬워. 자, 갈게. 토픽 1번은요. 문간에 발을 들여놓으랍니다. 문간에 발을 슬쩍 들여놔요. 들어가지 말고요. 발 좀 늦게 이렇게 넣으란 얘기입니다. 그 말이 더 큰 부탁을 들어주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걸 심리학 기법에서 있는 말인데 내가 큰 부탁하기 전에 무슨 부탁 먼저 하래? 작은 부탁을 먼저 해봐.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받아들여주면 그거보다 더 큰 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뭐해? 높아져. 이제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다이 힘내세요. 자, 한 연구를 봅시다. 하나의 연구에서 156명의 와이프들이 called onto the phone, 그 전화를 받았대요. 전화를 걸었대요. 그리고 물었대요. ask to do something, 뭔가 해줄 수 있냐고요. 이렇게 물었을 때 리서처는 대절이야라고 추정했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would rather not do, 하지 않을 걸 요청했대요. 그게 뭐냐면 allow a team of 6 men, 6명의 남성들이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몇 시간 동안? 2시간 동안. 그런 다음에 리스트하고 클래시파이, 목록을 만든 다음 분류해 보는 거예요. 모든 너가 갖고 있는 제품들을 말이죠. 그럼 봐봐, 얘들아. 이건 약간 그런 거 아니야? 검찰 조사 같은 거 받으러 갈 때요. 파란색 박스 들고 와서 다 쓸어 담잖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6명의 남자가 나만 있는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을 다 뒤집어 엎겠다는 거잖아. 이거 누가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할 거야. 이런 걸 물어봤대. 이때 여성들은 대절이야라는 말을 들은 거야. 야, 이 남자들이 need full freedom, 완전히 자유롭게 해줄 수 있어? To go through the house, 집을 막 헤집고 다닐 거거든. 뭐 하면서? 컵보드나 스토레이지 스페이스, 야, 이런 찬장이나 수납 공간들 다 뒤져보면서 말이야 라고 물어본 거야. 누가 오케이 하겠냐고. 맞죠? 뒤에 더 보세요. Few women complied. 다른 여성이 없었다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부정이죠. 안 했대요. 그럼 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상황 1번은요. 이 상황 1번은요. 처음부터 무리한 부탁을 한 거지. 그러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야, 이거 수락하는 사람 없었어. 자, however 바뀌었습니다. 상황 2번이에요. 하지만 또 다른 여성들의 그룹들이 2번 접촉이 좀 됐는데 once, 한 번은 작은 요청을 좀 해본 거야. 그게 제가 문간에 발만 드릴게요 라고 설계된 작은 요청을 한번 해본 거지.
그때 그들은 answer를 받았어. A series of 8 questions. 8개 질문을 답해달라는 거야. 즉, 현관문 열고 살짝만 들어가서요. 8개 질문에 답만 해주세요. 이런 식의 요청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it. 이건 말이죠. 그럼 쌤 이때 이것이라고 하는 건 small request 여기까지 닫아서 연결하면 되겠죠. 나 좀 문간에서 8개만 질문 좀 할게 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마이너한 favor이었습니다. 사소한 거였어요. 그래서 nearly everyone agreed.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럼 아직 넘기지 마. 상황 2번은 했죠? 사소한 부탁을 먼저 했어요. 모두 수락을 해줬답니다. 뭐 그 정도야. 3 days later, 이제 3일이 지났어요. 접촉을 2번 했다 그랬거든요. 첫 번째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 다 받아들여줬고 3일이 지나고 나서 이 여성들은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컨슈머 그룹한테요. 하지만 지금은 더 크고 집을 방문하는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 더 큰 요청을 받은 거죠. 바로 이런 상황 하에서는요. 쌤 그럼 이런 상황은 처음 무슨 부탁을 받았고 사소한 부탁을 받았고 거기에 뭐 해줬고 지우야? 오케이 해줬고 그 상황 안에서 52%의 여성들이 허락해줬답니다. 됐나요? 거의 허락하지 않았던 경우 1번에서 50% 이상 허락을 해줬답니다. 그럼 쌤 여기서는 3일이 지나고 나서 이런 상황 아래서 그럼 쌤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건 사소한 부탁을 먼저 들어준 상태에서 네. 이 친구가 프린트 찾으러 왔어요. 내일 학교 프린트 먼저. 잠깐 5층에 있는 것 같은데 얘네 얘들아 잠깐만 이건가 했나요? 오모 이상 아 진짜요? 근데 이거 내가 아직 복사를 못해서 근데 이거 검사하고 나 한 번만 다시 갖다 줘. 말로 풀 같은데. 자, 다시. 자, 이런 상태일 때 52%의 여성들이 밑줄 agreed to allow 허락했답니다. 자, 그럼 그런 상태라면 이후에 더 큰 부탁을 수용해줬다는 거죠. 뭐 요 정도. 밑에 요약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시 나오진 않을 테니까. 됐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2질문 갈게요. 잠깐만 좀 킬게. 자, 마지막. 가자. 힘들지? 빨리 끝내줄게. 자, 테스트 2회 3번 갈 거고요. 자, 누구 중심으로 교실을 구성해라? 학생 중심으로. 자, 이건 봄쌤의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제가 한 10명 있더라고요. 봤어요? 눈, 코, 입만 있는 봄쌤도 있고요. 얼굴이 있는 봄쌤도 있고 상체까지 있는 봄쌤 다양해요. 자, 근데 어찌됐든 제가 저런 장소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학생 중심의 환경을 구성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저기다가 뭘 덕지덕지 붙여놔. 그럼 여기가 마치 무슨 공간처럼 느껴져? 내 공간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스터디 카페 자리 바꾸고 나면 하는 게 뭐예요? 데스크 테리어 아닙니까? 책상 꾸며야죠. 내 상태로 만들어야죠. 뭐 이런 것도 아닙니까? 그냥 그 얘기하고 끝나는 겁니다. 자, 빨리 읽어버리게. 하늘이가 빨리 했으면 좋겠대요. 자, 봐요. 자, 이 2문장은 교실을 구성할 때 당부를 좀 합니다. 그럼 교실을 구성하는 사람은 교사일 거고 글을 쓴 필자는 교사한테 이렇게 좀 해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실을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take a good long look. 잘 오래 봐봐 교실을. That you have been assigned. 네가 배정받은 교실을 좀 오래 잘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만약에 너가 작년에 그 방을 똑같이 썼더라면 pitch out. 다 뜯어내. 낡은 작품들을. 됐어? 그리고 throw out. 버려.
오래된 것들을. So, 그래서 you can bring in the new. 뭘 들여올 수 있게 해? 새로운 걸 들여올 수 있게 해봐. 됐습니까? 네. 자, 이때 비유를 좀 합니다. 야, 부동산 에스테, 그러니까 부동산을 거래하는 중개인을 한번 생각해봐. 됐지? 그러면 부동산 거래라고 하는 건 내가 살던 집을 새로운 사람이 사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의뢰인한테 다 없애라고 권유하고 있다는 거야, 얘가. 뭘 없애라고? 클러스터, 어떤 덩어리들을. So that, 그 결과 잠재적인 바이어는 그들 스스로를 볼 거야. 그 집이나 아파트에 있는 그들 스스로를 볼 수 있게 물건들 좀 치우고 잡동사니 좀 치워줘, 이런 말이야. 그 예를 여기서도 잠재적 고객이 그걸 구매하는 결정까지 이어지려면 그게 마치 누구 것처럼 느껴져야 돼. 내 것처럼 느껴져야 되겠지. 근데 너무 뭐가 많으면 그게 어려울 거 아니야. 됩니까? 다음 거 갑니다. It is the same with the student. 이건 누구한테도 마찬가지야? 학생한테도 마찬가지야. 비유 사례 끝나고 뭐로 전환해요? 본론으로 전환해요. 본론 전환하면서 누구 중심으로 그래서 만들어줘야 돼요? 학생 중심으로 만드세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 다 보세요. 자, let도 동사 원형, find도 동사 원형, try, organize, 그 다음 것까지 그냥 다 동사 원형으로 취급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세부 방법 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안 읽을게요. 마지막, then, 그러고 나면. 그럼 이건 최종 결과가 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학생 중심으로 필요 없는 거 버리고 애들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 그러고 나면 교실은 콜라보레이티브 스페이스네, 공동의 작업 공간이 될 것이고, 이 공동의 작업 공간이라고 하는 건 아이들이 소속될 공간이야. 그리고 그 아이들이 거기에 inhabit, 뭐 할 거고, 살 거고. 그러니 교사가 100% 다 꽉꽉 채워놓지 말고 정리하고 비우고 누가 직접 채우게 만들어. 학생들이 직접 채우게 만들어. 끝. 그럼 마지막 함의만. 여기서 공동 작업 공간이라고 하는 건 요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됐죠? 이제 신이 나기 시작하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 아, 진짜 고생했다. 그쵸? 잘했어요. 해볼게요. 자, 테스트 3의 3번.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의 경향은 어떤가 한번 볼게요. 너희들의 상태요. 좌절, 그리고 뭐? 짜증. 지금 이 상태. 읽어보면, 야, 우리가 위기를, crisis, 위기가 직면했을 때 당신은 오로지 feel, timid, aggravate, 좌절과 짜증만 느끼게 된다. if, 만약에 너가 계속해서 너의 목적을 추구하거나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네가 그 목표를 추구할 수 없게 됐다 라는 상황에만 집중하게 되면 좌절과 짜증이 밀려올 것이다. 됐지? 이게 보통 우리의 경향인데 이때 바로 이렇게 압도되는 이런 감정에 압도되는 것을 프리벤트 뭐 하려면? 예방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 감정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좌절감, 짜증이라고 메모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감정이 압도되지 않으려면 you will need to back away. 잠시 물러나세요. 당신의 뭐로부터? 목표로부터 좀 물러나세요. 잠시 뒤로 물러나서요. So, 그래서 you can see them. them 밑에다가 goes입니다. 그 목표들을 조금 더 큰 맥락에서 볼 수 있게 하세요. 밑줄 쳐주세요. In the broader context of your life에다가 밑줄 쳐주시고 옆에 빼서 씁니다. 마지막까지 하는 김에 꼼꼼하게. 여기서 brother이라고 하는 건 쌤 봐봐 이런 말이야. 자, 예를 들면 내가 오늘 11시에 뭘 보려고 했어.
근데 지금 이 상황이면 사이즈가 안 나올 것 같잖아. 그지? 그럼 그런 상황이 저 11시에 봐야 되는데 이 생각에 매몰돼 버리면 그걸 못한다는 게 너무 크게 다가오잖아. 그래서 좌절감이 계속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잠깐 물러나. 조금 더 시간을 널널하게 봐. 그러니까 오늘 못 보면 내일 OTT에 몇 시에 올라오니까 그때 보지 뭐 하면 마음이 어때죠? 편안해지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거야. 그럼 여기서 broader context라고 하는 의미는 써요. 달성이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벗어나 달성이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벗어나 더 넓은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 이해되면 끄덕. 그래서 broader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해결책을 적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그렇게 하면 you will be able to put your goal, 당신의 목표를요, into perspective, 관점에 둘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관점이라고 하는 건 which will better serve you, 너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게 어떤 위기를 당면해서 반응하려고 할 때 그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요.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더 대응을 잘하게 될 거예요. You will come to see your goal. 넌 너의 목표를 볼 겁니다. As only one part of the landscape. 이거 중요한 거야. 풍경의 한 부분으로 볼 거예요. Rather, 뭐가 아니라 center, 중심이 아니라. 자, 이제 요거 뜯어야 돼. 더 central part 밑줄 쳐놓고 only one part of landscape에다 밑줄 쳐놔야 돼요. 됐어? 그럼 쌤 여기서 더 central part의 함이 먼저 봤습니다. 그럼 내가 11시에 저 OTT 올라오는 거 봐야 되는데 지금 못 봐. 그게 너무 매몰돼 있는 상황이야. 그게 중심이라는 건. 그럼 지금 못하는 것에 매몰된 상태야. 센트럴 파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지금 못하는 것에 매몰된 상태. 은을 적어놔야 돼요. 지금 못하는 것에 매몰된 상태가 센트럴 파트일 거고, 반대로 이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환경들 중 그냥 하나의 부분이야, 이런 말인 거잖아. 그럼 그 말은 매몰된 상태에서 벗어나 더 큰 맥락에서 보는 것. 다이도 적어줘. 매몰된 상태에서 벗어나 더 큰 맥락에서 보는 것. 이해되면 끄덕. 괜찮죠? 오케이. 마지막 갑니다. 바로 이런 새로운 관점은, 그 새 관점도 말로만 해봐. 어떤 관점이겠어? 못하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더 어떻게 볼 수 있는 거? 넓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거. 그걸 의미하겠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더 쉬워질 겁니다. 받아들이는 게. 지금 중요한 게 뭔지, 즉 위기 대처가 더 중요하구나. 내가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네가 할 수 없는, 그게 뭐야? 지금 너가 달성할 수 없는 목표. 그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 어때죠? 편안해져. 왜? 지금 못하면 나중에 하면 되는 거니까. 그 결과는 대처리합니다. 그럼 당연히 좋은 말 나올까요? 나쁜 말 나올까요? 좋은 말 나와야 되겠죠. 해결책을 적용한 결과니까요. 서주 봐. 자, 이렇게 결과는 대처리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의 목표에 투자와 몰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나쁜 말일까? 아니요. 어떤 수준까지 감소하는 거냐면 관리 가능한 수준까지 좀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노력을 잠시 줄여주는 거예요. 그걸 줄여주게 되면 너는 당신의 에너지를 다시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어디다가? 조금 더 급박한 위기에 맞춰 볼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화살표 방향만 체크할게. 이렇게 하면 당신의 삶의 목표에 대한 투자는 일시적으로 decline, 뭐예요? 줄어들어요. 화살표 표시해. 그 이때 중요한 말 temporarly에다 밑줄 2개야. 일시적으로 줄어들어야 돼? 영원히 줄어들어야 돼?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위에다가 써놔. 영구적 X, permanently 이런 거 나오면 안 되겠지. 잠깐 그때 줄이는 거야. 그리고 글을 함으로 통해서 너는 리포커스 동그라미 다시 맞출 거야. 어디로 맞춰야 돼? Pressing matter of the crisis. 어느 쪽으로? 위기로. 그래서 밑에다 써. 리포커스 밑에다가 위기에 더욱 집중. 그러니 문제 해결 능력은 좋아지겠죠. 됐습니까?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여러분들 지금 표정